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67%가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차량 배출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율이 낮은 국내 자동차 업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농도 황사는 내일 오후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 중진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 동안 보관되고 기록을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해자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뒤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5% 상승하며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초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후 인상을 동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인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전년 동월보다 5%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지난 2월의 6%보다 오름폭을 줄여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적게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해 5%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물가 오름세 상황을 더 잘 알려주는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6% 올랐고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로 볼 때 미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1981년 11월 이후 최고인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7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9개월째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 총력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지난 1년간 무려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모두 4.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the markets are stabilizing from there, but waiting to see what the next steps are with the Fed. 연준의 물가 목표는 2%, 물가 상승세가 일단 둔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지표가 다음 달 초 예정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이후 금리 인상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상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12일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 일부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경제 침체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지 시각 12일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안전위원회 수장들과 회의하고 이런 평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계 경제 금융 상황을 논의했으며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전기차 보급을 파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뒤 판매되는 신차의 70%가량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업계에서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최근 뉴욕 오토쇼에서 새로 공개된 신차 두 가지는 모두 전기차였습니다. 신차는 기아 7인승 SUV와 램의 픽업 트럭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Big, bold, and boxy is how we introduced it, and in my opinion, this is the next level.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억제해 전기차 보급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EPA is proposing the strongest ever federal pollu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both cars and trucks.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방안으로 2032년에 생산되는 자동차의 67%가 전기차가 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율이 5.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목표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율 50%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보호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 우리 자동차 업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올봄 들어 가장 심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 이상 치솟으면서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는데 고농도 황사는 내일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기상항공기가 촬영한 서울 구로구 상공의 모습입니다. 선명한 파란 하늘 아래 누런 먼지층이 마치 선을 그은 듯 뚜렷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올봄 최악의 황사입니다. 먼지로 뒤덮인 도심은 누런 장막을 친 듯 시야가 답답합니다. 건물은 윤곽이 흐릿하고 시민들도 악화한 공기 탓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딴 때보다 10배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나왔습니다. 틀리네요, 공기가. 운동할 때 나쁜 먼지가 들어갈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나오긴 했어요. 숨쉬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황사로 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농도가 20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제주도 애월읍과 대전 문창동은 한때 황사 경보 수준인 8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11일부터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전국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나타났던 달은 모두 12일. 이 가운데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사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재난 대비가 필요한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습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와 황사의 추가 유입으로 오늘도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인도 야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는 금요일인 내일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릉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에 피해를 줬습니다. 한 여행객이 대피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YTN에 보내왔는데요. 1분 40초의 상황을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9시를 넘은 시각, 숙소에서 출발할 때부터 앞은 암흑천지입니다. 시커먼 연기 때문에 한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는 듯한 아찔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검은 연기와 흩날리는 재를 없애려 자동차 와이퍼를 켜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구분기를 겨우겨우 헤쳐나갑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갑자기 뼈대만 남은 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로가 끝나는 곳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핸들을 꺾어야 했습니다. 길가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그리고 차량에 급히 짐을 싣는 사람들. 나중에 대피하고 나서야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렵게 겨우 빠져나가는데 불꽃이 큰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탈출 영상은 강릉으로 여행을 왔다가 급히 탈출한 한 시민이 YTN에 제보한 겁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방만 들고 수건에 물 묻히고 현관문을 열어보니까는 그때부터 불길이 다 번져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 상태였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거기에 만약에 나무 같은 게 쓰러졌다면 우리는 다 타 죽었겠구나.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진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요.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천이 지역구인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지금 여기가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문 여세요. 아니요. 저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은 물론 자택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한국감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또 오후 늦게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천이 지역구인 이성만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재작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다가 송 전 대표 당선 뒤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이 전 부총장은 그 밑에서 윤 의원을 보좌했습니다. 봉투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강 회장 역시 과거 민주당 대전동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송 전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신이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검찰 수사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전조사나 증거도 없이 이뤄진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 회장에게서 윤 의원 등에게 건네진 자금의 규모가 최소 수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민주당 관계자 등 관련 참고인들을 우선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실제 건너간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윤관석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성만 의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사실 확인 요청이나 사전조사 없이 들이닥친 황당한 압수수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엮어 정치 탄압에 몰두하는 검찰의 야만적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도감청 문건에 등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견인 곡사포 M777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곡사포에 탑재되는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같은 크기의 포탄 33만에서 50만 발가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내용이 등장해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소모품인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우회 지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도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대여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군 비축분 등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살상 물자만 지원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때도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의 회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 전 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도청 내용에 담겼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전 비서관의 직접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야당이 의혹만 가지고 관계자 출석을 당장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간호법 등 쟁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불편만 줄 거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본회의 안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재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좀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국회 법과 또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 표결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부결로 당론을 정한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초호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뒷북 중대안이라며 또 다른 거부권 행사의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결국 공은 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도 이번 달을 시한으로 두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저희들이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국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본격 추진될 경우 여야는 한층 더 거칠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모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졸업 후 기록 삭제 시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강제 전학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4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을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전학을 미루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며 반성은커녕 피해자 탓으로 일관했고 졸업 직전엔 생활기록부에서 강제 전학 기록마저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온정주의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은 지난달 삭제 규정을 없애 무조건 4년간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심의가 열리기 전까진 가해 학생 자퇴를 막아 학생부 기록 전 자퇴하는 꼼수도 차단했습니다. 2차 가해를 막는 접촉, 협박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학생부 기록이 남는 6호 출석 정지 이상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삭제 규정도 강화합니다. 졸업 전 심의로 기록을 없애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하고 가해자가 불복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게 해 소송 남발을 막고 가해자가 정말 반성해야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해 학생은 또 정시를 포함해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설문 결과 가해자 정시 불이익 조치와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모두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엄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또다시 맞신고와 심의 신청만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막는 부작용을 키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피해자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검증 현장이 YTN 취재진에 포착됐는데요.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사실상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해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야산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안쪽엔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고 그 위로 흰색 천이 덮여 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을 비롯한 승합차 여러 대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경찰과 함께 피해자 A씨의 시신이 유기된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현장 검증을 벌인 겁니다. 이번 검증에는 검찰 전담수사팀을 이끄는 형사 3부장 검사도 참여해 구체적인 시신 유기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세 피의자의 공범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의 1차 수사 과정에서는 현장 검증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9일 주범 3명의 신병도 넘겨받았고 이와 관련된 가상화폐 갈취 사건도 이송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범행 배후로 지목된 공범 부부까지 경찰에서 송치되면 구체적인 공모 과정 등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피코인의 시세 조종 정황까지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나 매매가를 짬짬이 하는 이른바 집값 작전 세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시세교란 행위 조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계약 6개월 뒤 신고가를 해지한 비율이 지난해 1분기에는 11.4%였는데 올 1분기에는 4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조작이 의심돼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대상이 된 1000여 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도 1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 1분기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값 반등을 주도하려고 신고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 시흥, 화성, 서울 소초 순으로 많습니다. 직전 분기 32.8%로 집계됐던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획조사 착수 이후인 올해 1분기엔 7.8%로 줄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도 참석해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등기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면 기존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오는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가격을 짜고 올려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 행위고요. 정부는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YTN 취재진이 문의한 전문의의 소견을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비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호흡곤란을 느껴 다시 B병원을 찾았는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의사는 조직검사를 권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암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3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양상으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95%네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그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일주일 만에 한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휴직까지 한 상태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기에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YTN은 A씨가 처음에 갔던 B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폐암이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힘들어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전문의에게 A씨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더니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위험 인자를 고려해서 저설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환자와 가족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병원 해명에 대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이틀째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종일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기승을 부린 올봄 최악의 황사, 오늘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먼지 농도는 어제보다 다소 낮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7배가량 높은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일 전국의 대기질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되도록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건조함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어서 서울도 서쪽 내륙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5.2도, 광주는 5.7도 등 예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대전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밤부터 토요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로 황사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한국감사협회장인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강 회장이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마련한 뒤 전당대회 직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 의원을 통해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야당이 표결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이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상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오늘 다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라며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기준의 2배,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사업만 예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인데 총선 전 선심성 사업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수건 사업의 경우 사업 실현을 늦추는 걸림돌로 지목받아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왕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예타 대상을 더욱 축소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정해진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2배인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겁니다.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총 사업비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인데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기재위원들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이 늘 것에 대비해 연간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3%까지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데엔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성 없는 총선용 선심성 사업을 쉽게 진행하는 길을 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지역 개발 공약이 용이하게 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다 정도밖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타 대상 축소 법안은 다음 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학 입시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됩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강릉 산불이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피해 지역 곳곳에선 산불이 계속 되살아나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 속에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림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집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검게 그을린 잔해더미를 걷어내자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잔해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한 주택입니다.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듯 잔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속에서도 잔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남은 불씨가 있는지 진화대원들이 여기저기 땅을 파헤쳐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다 바람 불면은 확 살아나면서 연기가 나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 진화 발표 이후 접수된 잔불이나 재발화 신고는 100건이 넘습니다. 낙엽층 아래나 땅속 불씨는 400도 이상 올라가는데 길게는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짝 메마른 상황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재발화 위험은 더 커집니다. 불을 구성하는 요소, 그 산소가 바람에 의해서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 바람이 더 강하게 시작되면 더 빠르게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강릉 산불 당일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천근 같은 단비가 내렸지만 산불 걱정은 여전합니다. 건조특보가 유지된 가운데 또다시 순간 최대 초속 15m의 강풍이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2일 새벽 대전시 중구와 서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방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조사관 눈에 낯익은 용의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뒷얘기를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지하 환풍시설 옆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라이터로 뭔가에 불을 붙이는 듯합니다. 남자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앉아있던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2일 새벽 대전시 서구 방화 현장 CCTV 화면입니다. 다행히 지나던 사람들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면 속 방화범은 40분 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부러 불을 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새벽 술집 앞에서 다시 세 번째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앞선 방화 사건에도 출동했던 화재 조사관이 멀리서 불 끄는 걸 지켜보던 용의자를 발견한 겁니다. 저 용의자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혹시 여기서 이 용의자를 놓쳤을 경우에 그 이후에 또 4차나 5차 화재가 또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 방화범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방화 범죄는 1,085건. 이로 인해 95명이 사망하는 등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가 468억 원에 달했습니다. 눈 밝은 화재 조사관 덕분에 연쇄 방화 범죄에 마침표가 찍혔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총통과 미 하원의장 회동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포위 훈련 직후 미중 갈등의 화약고 남중국해 앞에서 실전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기관. 시진핑 주석이 지난 8일부터 4월 동안 진행된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을 마친 다음 날 이곳을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화약고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이 해군기관을 방문해 실전 대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실전 능력 제고와 신형 작전 수단 개발, 여기에 새 군사 장비의 실전 능력 확보를 가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을 앞장서 직접 이끄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면서 미국과 필리핀과 함께 올 하반기 파트너 국가들도 참여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남중국해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And we discussed plans to conduct combined maritime activities with like-minded partners in the South China Sea later this year as we work to enhance our collective deterrence. 중국은 2천여 개 중국 제품에 대한 타이완 수입 금지가 무역 장벽인지 조사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마칠 예정이지만 내년 1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또 하나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중국은 오는 16일 오전에는 항공우주 활동과 관련해 타이완 북쪽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中共它所发布的这个禁航区在16号到18号是属于公勤。 중국은 이런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당초 16일부터 4월 동안 하려다 비행정보구역 교란용이란 지적 속에 타이완 항의로 16일 오전 27분 동안만 하기로 축소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 배치 계획을 공개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하는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AFP와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 미사일군 부대가 카푸스틴야르 시험장에서 이동식 육상 미사일 시스템으로 ICBM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ICBM으로 러시아가 개발 중인 사르마트를 시험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징병 대상자의 병역 회피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자징병 서류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 이어 상원이 징병 대상자에 대해 전자징병 서류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병역 대상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AIEA 사무총장과 영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어제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의 안전성과 규제를 점검하는 IAEA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고 IAEA는 방류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건강 이상 등 피해를 봤다는 접종자들이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제조 4개사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최소 185건의 피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과 포진 관련 질환, 폐질환, 생리불순 등의 피해를 봤다며 8만에서 15만 3,900유로, 하나로는 최대 2억 2,4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오엔테크 측은 백신 접종과 제시된 건강 이상 간의 인과관계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1인당 대마초를 25g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 제화를 추진합니다. 현지 시각 12일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챔 웨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희망자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고 씨앗은 7개, 꺾고지한 가지는 5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인이었습니다. 네, 한국 야구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죠. 프로야구 한화 2년차 투수인 20살 문동주 선수가 국내 투수로는 처음으로 시속 160km의 벽을 넘었습니다. 자,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원정 경기 1회 말 문동주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낮은 강속구로 박찬호를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구장 전광판에는 시속 159km가 찍혔지만 KBO 공식 기록 통계 업체 스포츠2의 피치 트래킹 시스템으로는 160.1km로 측정됐습니다. 1회에 3타자를 모두 삼진 처리한 문동주는 주 무기인 강속구를 앞세워 6회까지 삼진 6개를 곁들여 3안타 2실점의 호투를 펼쳤습니다. 기존의 국내 투수 최고 구속 기록을 보면 은퇴한 최대성이 2012년 9월 7일 한화전에서 던진 158.7km가 최고 구속입니다. 현역 투수 중에서는 키움의 안우진이 지난해 9월 30일 SSG를 상대로 뿌린 158.4km가 최고였습니다. LG에서 뛰었던 외국인 투수죠. 레다메스 리즈는 2012년 9월 24일 SK전에서 162.1km를 찍는 등 피치 트래킹 시스템 기준으로 여러 차례 160k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문동주가 국내 투수 중에서는 최초로 160km 이상을 찍은 겁니다. 지난 3월 WBC에서 세계 야구의 벽을 실감하며 세계 무대에서 통할 만한 강속구 투수에 대한 갈증이 커진 한국 야구가 특급 유망주의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테니스가 올 봄에도 식지 않는 열기를 뿜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에 따른 아마추어 대회 활성화와 함께 용품 시장의 큰손 MZ세대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도 다양합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그림 같은 코트. 화사한 복장에 날카로운 스윙이 선수 못지 않습니다. 재빠른 스텝과 콤비 플레이로 득점. 테니스 경력 5년 남짓 동호인들입니다. 다들 워낙 쟁쟁하고 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즐긴다는 마음으로 일단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이제 재밌게 한 경기 한 경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우승하면 파리 보내준다고 해서 파리 모자까지 쓰고 왔는데요. 오늘 꼭 우승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프랑스 오픈 투어권을 우승 상품으로 내건 국내 최고 아마추어 대회. 최근에 테니스 인기를 반영하듯 대학생 동아리부터 일반부, 테리니까지 모집 정원의 2배가 넘는 1,200개 팀이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4년째 계속 이제 대회를 이어서 하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더 여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수준들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2030 연령대가 이끄는 테니스 열기는 용품 시장도 마찬가지. 테니스 인구 60만 명에 시장 규모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패션 상품 판매가 1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아예 광화문 광장을 임시 코트로 만든 업체도 나왔습니다. 세계 랭킹 100위인의 남자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서울 오픈도 곧 개막해 흔치 않은 직관 기회도 생겼습니다. 동호인과 패션업계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까지. 지난해 붐을 이뤘던 테니스는 해를 넘겨 다시 화려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딸기는 1980년대 이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대표적인 겨울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품질 좋은 국산 딸기를 속속 개발해 국내 재배 면적을 석권했는데 최근에는 국산 딸기 품종을 해외 수출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빨간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국산 품종인 고슬. 달콤 새콤한 맛에 열매가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낫 길이에 관계없이 연중꽃을 피워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고
당연히 소득도 늘었습니다. 단단하고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식으로도 이제 많이도 그냥 먹지만은 특히 카페나 이런 이제 케이크 만드는 곳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쪽에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딸기를 재배하는 베트남 현지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 국산 딸기를 재배하고 베트남 농민들에게 공개해 고슬 등 국산 딸기의 베트남 판매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찬을 많이 해주면서 자기들 농가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미리 예약한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산 딸기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했고 미국과 홍콩, 동남아에도 수출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가 단단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슬 딸기는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고 베트남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엔 1월 달에 650만 주의 그 딸기 묘 로열티 계약을 했는데 5년 동안 생산한 양을 해서 로열티 계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고슬을 비롯한 국산 딸기를 식물 공장에서 재배하는 형태로 중동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남 산청군 금서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60대 어머니는 스스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40대 딸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딸이 주방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부엌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봉산 졸음쉼터 부근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각각 옆 차선과 갓길로 튕겨나갔지만 다행히 운전자 2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